산후조리원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VIP실이고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죠. 여기가 전경인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특실을 예약을 했는데 특실이 방이 다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여기서 같은 가격으로 자라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특실로 옮길 거고 오늘 하루만 VIP실에서 잘 겁니다. 유자 씨는 조리원 설명 들으러 위에 좀 올라갔고요. 들어오면은 뭐 이쪽에 네, 간단한 옷장이 있고요. 그 옆에 귀여운 냉장고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쁘네요. 냉동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그렇게 밥을 해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냉장고는 필요 없겠죠. 이거는 집에서 가져온 김이고 컵 2개 있고요. 이쪽이 이제 세면대라고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화장실 안으로 안 들어가도 밖에서 손 닦고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병원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병원 저 1인실을 썼는데 1인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는 따로 이렇게 세면도구 같은 게 없었어요. 비누 같은 게 없었는데 조리원은 이런 식으로 물비누도 있고요. 옆에 보면 뭐 콘센트도 있네요. 제가 다이슨을 갖고 왔는데 뭐 머리 말리거나 할 때 쓰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컵이네요. 컵이고 이 닦을 때 컵 쓰시는 분들은 쓰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뭐 비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저쪽에 있는 뭔가 장치들이 있는 걸로 봐서 비데도 있는 것 같고, 샤워도 다 이쪽 안에서 하는 건가 봐요. 마찬가지로 병원에 있을 때 입원실에서는 세면도구가 없었는데 바디워시, 컨디셔너, 뭐 샴푸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저쪽에 있는 거는 아마 그 좌욕기 그 껴주는 플라스틱 통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그건 거인 것 같고, 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뭐 휴지랑 수건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아마 빨래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건을 잔뜩 챙겨왔는데 병원은 없길래 네, 조리원에는 있어서 안 갖고 왔어도 됐는데 괜히 챙긴 것 같고요. 이거는 참외술병인데 장인어른께서 만들어주신 더치커피입니다. 여기서 저도 아마 최대한 있을 만큼 있을 생각이라 커피 마실 것 같아서 갖고 왔고, 이건 보온병은 원래 여기 있던 거고, 네, TV가 있습니다. 몇 인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큰 것 같진 않고 LG TV고요. 이런 셋톱박스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애기 아마 모자동실 할 때 쓰는 침대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여기 밖에 보면은 뭐 대충 뭐 뷰가 그냥 동네 뷰입니다. 그래도 앞에가 좀 탁 트여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좀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겸 뭐 침실인데 저희가 좀 짜잘짜잘하게 저런 백 같은 것도 많고 여기 뒤에도 짐들이 좀 많고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 침대는 아마 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집에서 쓰던 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인 것 같은데 이불 하나 있고 베개 2개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경추 베개를 써서 제 경추 베개를 하나 챙겨왔고, 이자 씨는 좀 높은 베개, 좀 되게 베개가 빵빵하죠. 높은 베개를 잘 못 베고 자서 조금 낮은 베개를 하나 따로 챙겨왔고, 이불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 거는 좀 얇은 거 하나 챙겨왔는데 이거 뭐 둘이 대충 같이 덮고 자도 될 것 같고, 이쪽에 조그마한 뭐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식탁이랑 저쪽에 보시면 소파 있고, 여기서 이제 밥 오면은 밥 같이 먹고, 저도 저녁이랑 점심은 시켰거든요. 한 끼에 병원에서는 9,000원이었는데 조리원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같이 밥 먹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좀 해야 돼가지고 노트북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노트북 세팅해가지고 일도 좀 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입니다. 구석에 보면 저 쓰레기통이랑 뭐 저런 소화기 같은 거 불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특실이 350이고 VIP실이 370이었는데 VIP실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특실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들어와 보니까 좋네요. 제가 특실은 안 가봐가지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370만 원에 대충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 생각보다는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리원이 비싸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도 뭐 한 190에서 한 250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세상 물정 정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강남에 있는 그런 데들은 진짜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던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일이구나. 내일 특실로 옮길 텐데 특실 가게 되면 또 뭐 특실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에 왔고요. 정신없이 한 3, 4일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기억을 좀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두려고, 지금 안 해두면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 낮에 코로나 이제 검사를 PCR을 하러 갔다 왔어요. 자연분만이다 보니까 입원 날짜가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며칠에 한 번씩 간격으로 한 3일에 한 번씩 PCR을 계속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하려면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뭐 신속항원을 하거나 그러면은 남자만 돈이 든다 그랬나? 산모는 그냥 공짜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미리 해두라고 해서 낮에 집 근처 선별검사전가 가서 PCR을 했는데 배가 계속 이제 조금 아프다고. 그래서 원래 평소에도 이제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자궁이 좀 수축이 이렇게 좀 계속 되면서 배가 좀 단단해지고 가끔씩 아파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뻐근해 하다가 그냥 괜찮아지고 이 정도였는데, 그날은 이제 곧 좀 이제 배가 아파지면 잠깐 이제 못 걷더라고요. 너무 아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 진통의 강도가 이제 세지다가 나중에 이제 아기가 나올 만큼 진통이 세지는 건가? 라고 둘이서 그냥 얘기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와서 저녁 밥 먹고 어떤 다른 유튜버분이 이제 그러니까 진통부터 출산까지 이제 전 과정을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봤어요. 어떤 식으로 진통을 했고 이제 얼마큼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거의 끝날 때쯤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9시, 10시쯤부터 이제 배가 더 많이 아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간격이 좀 길었어요. 한 15분, 20분? 이렇게 하다가 한 10분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웃긴 게 그게 서서히 줄면서 진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전에 공부하기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점점 주기가 줄다가 5분에 한 번씩 진통을 하면은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진통을 하고 그게 1시간, 2시간 이상 되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뭔가 10분에 한 번 진통하다가 또 막 무슨 2분에 한 번 하다가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5분에 한 번 하다가 5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듣기로는 정말 진짜 진통이면 막 하늘이 노래질 만큼 아프고 정말 걷지도 못할 정도, 그게 정말 이제 진통이다, 진짜 진통이다, 나머지는 그냥 가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9시인가 10시부터 이제 너무 아픈데 이게 막 이 자식 말로는, 당시 말로는 막 하늘이 노래질 만큼은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진짜 진통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여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시간이 지나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자 씨 핸드폰 진통 어플 보면 있을 텐데, 하여튼 밤 한 12시, 1시? 그때쯤 되니까 거의 한 3분, 4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했죠. 이 정도 진통인데 가야 되냐?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막 정말 너무 이제 막 아까 처음 말했던 대로 막 앞이 노래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 정도 진통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했더니,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진짜 진통이면 5분에 한 번씩 무조건 뭔가 주기적으로 칼같이 딱 그게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때가 이제 막 2분마다도 오고 3분마다도 오고 5분마다도 오고 또 잠깐 길 때는 6분, 7분마다도 오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 계속 그래서 진짜 진통이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 2분, 3분, 4분 한 이 정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4분 안쪽으로 진통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통이다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던 건 아니고, 일단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좀 참기가 너무 이제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유자 씨가 진통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좀 같이 호흡도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통이 잠깐 끝나면 한 2분에서 짧으면 1분에서 길면 한 3, 4분 정도 안 아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짐 미리 싸뒀던 거 제가 하나씩 차에다가 갖다 옮기고, 캐리어에다 싸두긴 했는데 또 필요한 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 막 챙기는데, 이게 처음에 진통이 오기 전에 유자 씨랑 얘기했던 게, 진짜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야 되면 이건 이렇게 챙기고 이건 이렇게 챙기고 해가지고 가자라고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다 해놨는데, 막상 진짜로 진통 같은 게 오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아무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막 최대한 챙긴다고 챙겼는데 막 결국에 보니까 몇 개 빼먹은 것도 있었고, 물론 이제 제 짐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엄마 짐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빠 짐을 몇 개 빼먹은 게 저도 제 약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짐은 일단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진통이 계속 심하면 그냥 무조건 바로 출발하자라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짐 넣어놓고 차까지 제가 빼놓은 상태에서 도저히 너무 아파서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 차에 태워서 이제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이제 진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을 할 때는 차가 이제 좀 흔들리니까 그게 더 훨씬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진통이 오면은 잠깐 이제 골목길로 빠져가지고 잠깐 정차했다가 진통 끝나면 또 한 2, 3분 동안 달리고, 진통 오면 또 잠깐 서 있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더니 바로 태동 검사랑 초음파랑 내진 검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40분 정도 걸린다고 저는 이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자 씨는 그 분만 대기실인가?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검사를 받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검사 끝날 때쯤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복장으로 봤을 땐 조금 높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입원하실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까지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이게 진짜 입원하는 건지. 근데 갑자기 조금 지나니까 입원을 해야 된대요. 거의 지금 자궁문이 4cm인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2cm인가 3cm인가 열리면은 무통주사를 맞아서 원래 고통을 좀 경감시켜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미 그것도 조금 이제 지나버린 거죠. 무통주사 안 맞고 이 자식아 그냥 순전히 본인 힘으로 그냥 그걸 이제 참아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거의 입원이 거의 결정됐을 무렵에 이제 당직 서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입원하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코로나 그 면봉 있죠? 그거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입원하셔야겠는데요? 하면서 바로 이제 코에다 쓰시고 뭐 음성 나와가지고 분만 이제 대기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무통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고 뭐 관장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밖에 써있기로는 분만 대기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배가 아파서 가면 그냥 분만실에 누워있다가 그게 진행이 되면 아기를 낳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는데, 낳기 전에 이제 좀 대기하는 그 장소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제 무통주사 맞고 있었고, 등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더라고요. 등에다 넣어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주사를 넣을 때 여기다 넣으시는 것 같았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팔에도 수액을 하나 맞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수액이었더라? 하여튼 뭔가를 좀 맞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처음에 무통주사를 놨는데 확실히 그 전보다는 고통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무통주사를 조금 더 놔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고통이 조금 거의 많이 없어져가지고, 진통이 없을 때는 거의 막 기절해서 잠들다시피 하고 있다가, 진통이 조금 있으면 좀 약간 의식을 좀 차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좀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얼마큼 지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영상을 보면 알긴 할 텐데, 그러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났나? 좀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진하고 이제 가셨는데, 자궁이 다 열렸다는, 거의 다 열렸대요. 몇 센치라고 하셨더라? 하여튼 거의 다 열려서 이제 분만실 들어가야 된다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유자씨 데리고 분만실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뭔가 잘 모르니까 분만실을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는 건가? 막 이런 헷갈려가지고, 제가 봤던 다른 브이로그에서는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하는 거 도와주다가 애기 날 때 되니까 이제 나가 계시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분만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분만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